지금 상태론 32년 뒤면 바닥나는 국민연금 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 오늘 그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운영한다면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2055년입니다. 5년 전 계산대보다 2년이 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앞으로 70년 동안 기금이 바닥나지 않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순간에 18세에 가입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평균 수명이 될 때까지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해서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겁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6%포인트씩 올립니다. 기간에 따라 최소 12%, 최대 18% 보험료율을 내놨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도 2048년까지 최대 68세로 늦추자고 했습니다. 현재는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한 차례 법을 고쳐 2033년까지 65세로 늘어났는데 이후에도 5년마다 한 살씩 더 미루자는 겁니다. 여기에 기금으로 외부 투자를 더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세 가지 안을 대표로 제시했는데 연금 시작 시기를 늦추고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는 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정년은 60세인데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회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정책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렴 이후 종합 운영 계획을 만들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연금을 늦게 받는 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문제는 60대의 일자리 쉽지 않다는 거죠. 급여가 적은 임시직이나 계약직이 많습니다. 또 정년 늘리는 문제 논의해야 하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이상화 기자가 퇴직 후 일자리로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60세 김영철 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국민연금 수령하기까지는 몇 년이 좀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또 다른 어떤 파트잡이라든가 또 다른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의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퇴직 이후에도 써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오르는 물가는 걱정입니다. 은퇴한 이후의 시기에 많이들 걱정들이 많고 실질적인 소득은 많이 줄기 때문에 통계청의 지난달 고용 통계에 따르면 60대 고용률은 58.8%로 20대와 비슷합니다. 대부분 퇴직하고 다시 구한 일자리인데 임시직이나 계약직이 많아 원래 직장보다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실제 68세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 원으로 58세보다 130만 원 적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그나마 이런 일자리라도 찾지 못하면 생활비 감당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인 일자리도 급여도 2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연금도 늦게 주지요. 노인 일자리도 할 수 없지요. 대체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68세부터 받게 되면 이에 맞춰 정년도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뒤로 늦춘다고 하면 그 늦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약간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가량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사용자 단체는 임금을 낮춰 재고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년 연장 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그러면 보험료 얼마나 오르는 건지, 더 내면 연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 건지 취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보험료율 그동안 9%였던 걸 12%, 15%, 18%까지 올리는 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나 더 내야 합니까? 네, 직장인 이모 씨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의 9%인 27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냅니다. 직장인은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니까 이 씨가 내는 건 매달 13만 5천 원이고요. 오늘 발표한 중에는 10년 동안 15%까지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씨의 월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2025년엔 지금보다 9천 원 더 많이,
2035년엔 지금보다 9만 원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직장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절반 내주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혼자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300만 원을 벌어도 지금은 매달 27만 원 내던 거를 2035년엔 4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던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면 기금이 바닥날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고서에서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4.5%인데 1%포인트 높이겠다고 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높여야 기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라는 건 변수가 많아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지난해에는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8%로 80조 원 가까운 손실을 봤습니다. 네, 이 점도 그렇고 일단 정년이 지나면 한동안 연금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건데 그렇게 되면 받게 되는 연금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받는 돈은 기존대로 4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00만 원 벌었으면 연금으로 월 120만 원씩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40년 내내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중간에 직장을 잃거나 여러 이유로 다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 대체율을 따져봐야 하는데 24%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을 더 투입해서 소득 대체율을 40%보다 더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투입한 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혜원 기자였습니다.